허름한 낡은 외투를 둘러입은 한 상구는 번화가 뒷골목을 터덜터덜 걸었습니다. 80살에 가까운 나이지만 구부정한 그의 온갖 풍파에 찌든 주름진 얼굴을 쳐다보는 사람은 없었죠. 사람들은 그저 그를 노숙자라고만 불렀습니다. 배낭 하나에 지난 수십 년의 삶을 전부 담은 채 매일 같은 길을 걸으며 살아가는 노인이었어요. 어휴, 저 노숙자 할아버지 또 왔네. 냄새 난다니까. 카페 사장 민정의 목소리는 귀에 거슬릴 정도로 또렷했습니다. 상구는 모른 척 고개를 숙였죠. 이미 익숙한 말들이니까요. 거리의 강아지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일상이 그에겐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었어요. 쓰레기통을 뒤지는 모습을 보고 혀를 차는 사람들, 그를 피해 길을 돌아가는 행인들, 모두 일상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얘들아, 저기 가지 말고 이쪽으로 와, 더러워. 아이들을 데리고 있던 젊은 엄마가 말했습니다. 상구의 시선이 잠시 그곳에 머물렀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오래된 상처처럼 욱신거렸습니다. 어쩌면 자신도 한때는 저런 가족이 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그 기억은 마치 안개 속에 가려진 것처럼 희미했어요. 상구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낡은 신발 밑창이 닳아 발바닥이 아팠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인생의 고통이 이미 몸에 배어 있었으니까요. 그는 작은 골목길을 지나 번화가 중심에 있는 카페 앞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의 나무 벤치는 그에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안식처였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맑고 깨끗한 목소리가 그의 귀에 들어왔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까만 눈동자의 어린 사내아이가 웃고 있었죠. 민정의 아들 유찬이었습니다. 그 순간 상구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유찬의 천진난만한 눈빛은 상구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순수한 아이의 눈에는 세상의 편견이 보이지 않았죠. 유찬아, 이리 와 빨리. 민정이 급하게 아이를 부르자 유찬은 엄마를 돌아보며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그래도 상구를 향해 작게 손을 흔들었어요. 상구는 가만히 아이를 바라보았죠.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거친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낡은 외투 주머니를 더듬었어요. 그곳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고이 접혀 있었죠. 노숙자한테 말 걸지 마. 더러워. 민정이 아들의 손을 잡아 끌며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민정이 화난 표정으로 아이에게 뭐라고 말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유찬은 작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의 상구를 바라보았죠. 그 눈빛에는 순수한 호기심과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상구는 골목 모퉁이에 있는 판지 상자 위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을의 하늘은 유난히 맑고 푸르렀죠. 문득 어린 시절 고향의 하늘과 너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있었을 소중한 시간들, 지금의 상구에겐 까마득한 기억 속 이야기일 뿐이었어요. 그때는 그도 가족이 있었고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거리의 노숙자일 뿐이죠. 상구는 낡은 배낭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의 지난 삶의 단편들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군인으로서의 생활, 가족과의 추억,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아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그는 천천히 그 이름을 어루만졌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글자 하나하나를 더듬으며 잊지 않으려는 듯 말이에요. 아저씨, 아저씨, 우리 유찬이 못 봤어요? 갑자기 들려온 다급한 목소리에 상구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민정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불안이 가득했죠. 카페 앞에서 잠깐 놀고 있었는데 어디로 갔는지 아이가 없어요. 민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구는 천천히 일어나 주변을 살폈어요. 그때 희미하게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그의 귀를 스쳤죠. 오랜 군 생활에서 단련된 그의 청각은 미세한 소리의 방향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소리를 따라 좁은 골목길로 향했어요. 상구는
그 울음소리를 따라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한쪽 구석, 대형 쓰레기통 뒤에서 웅크리고 있는 작은 몸뚱이가 보였어요. 유찬이었죠.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무릎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흙과 먼지가 묻은 작은 손은 벌써 빨갛게 변해 있었어요. 유찬아, 괜찮니? 상구의 목소리에 유찬은 고개를 들었어요. 크고 둥근 눈에서는 여전히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상구를 발견하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죠.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을 만난 것처럼 말이에요. 할아버지, 저기를 잃었어요. 엄마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유찬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은 상구의 낡은 옷자락을 꼭 쥐고 있었죠. 상구는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80에 가까운 나이지만 과거 군 생활에서 익힌 구조 본능이 되살아났죠. 그는 아이의 상태를 빠르게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곳은 없어 보였어요. 할아버지가 엄마한테 데려다 줄게. 걱정 마. 상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건네는 다정한 말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낡은 외투를 벗어 유찬의 어깨에 둘러주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더러워 보였지만 그 외투는 상구가 가진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어요. 군 시절부터 함께했던 그의 삶의 흔적이 담긴 물건이었죠. 이거 따뜻해요, 할아버지. 유찬이 외투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상구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함께 민정이 있는 번화가 쪽으로 걸었죠. 걸어가는 내내 유찬은 상구에게 물었습니다. 왜 항상 혼자 계신지, 왜 집이 없는지, 가족은 어디 있는지, 순수한 아이의 질문들이었어요. 상구는 대답 대신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번화가에 도착했을 때 민정은 여전히 필사적으로 아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과 경찰도 함께 수색하고 있었죠. 유찬아. 민정은 아이를 발견하자마자 달려와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어요. 그녀는 아이의 얼굴과 팔다리를 살피며 다친 곳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어디 갔었니?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다시는 혼자 어디 가면 안 돼. 알았지? 유찬은 엄마의 품에 안겨 여전히 상구의 외투를 껴안고 있었어요. 민정은 그제야 상구를 바라보았죠. 그녀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당혹스러움, 의심, 그리고 희미한 감사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아저씨가 우리 유찬이를 찾아주신 거예요? 상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유찬에게 손을 흔들고 돌아서려 했어요. 하지만 민정이 그를 불러세웠죠.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 민정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있었지만 진심 어린 감사함도 담겨 있었습니다. 상구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죠. 아이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오래전에 구조대 일을 했었거든요. 민정의 표정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상구의 눈을 제대로 바라보았어요. 그 깊은 눈동자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았죠. 고맙습니다. 민정의 인사는 짧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상구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려 했어요. 그때 유찬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외투요. 상구는 미소를 지었죠. 그의 주름진 얼굴이 잠시 밝아 보였습니다. 괜찮아. 내가 가지고 있어. 추울 테니까. 유찬은 외투를 더 꼭 끌어안았습니다. 민정은 당황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나 아이의 행복한 얼굴을 보며 더 이상 뭐라 말하지 않았죠. 그렇게 말하고 상구는 다시 골목길로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유찬은 종종 카페 앞 벤치에 앉아 있는 상구에게 몰래 다가갔습니다. 민정 몰래 과자를 나눠주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여주기도 했죠. 상구의 삶에 작은 빛이 생겨났어요. 오랜 시간 동안 그의 마음속에 있던 어둠이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항상 혼자 있어요? 어느 날 유찬이 물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눈빛 앞에서 상구는 숨길 수 없었어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죠. 오래전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가족이 없어서 그래. 상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슬픔은 컸습니다. 유찬은 그 말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리고 곧 환하게 웃었죠. 그럼 저랑 엄마가 할아버지 가족이 되어 드릴게요. 순진한 아이의 말에 상구의 눈시울이 붉어졌죠. 그는 아이가 보지 못하게 재빨리 눈물을 훔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을 받은 것 같았어요. 민정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여전히 의심이 있었지만 유찬이 노숙자 할아버지와 대화하는 모습이 왠지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상구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넸죠. 감사합니다. 유찬이를 찾아주셔서. 민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이전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상구는 그 순간 오랜 시간 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을 다시 느꼈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그리고 가족의 따뜻함이었죠.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저녁, 민정의 카페가 있는 건물에서 갑자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전기 합선으로 시작된 작은 불씨는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번져나갔어요. 연기가 거리를 뒤덮기 시작했죠. 불이야, 불이 났어. 누군가의 외침에 사람들이 분주히 건물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민정도 간신히 바깥으로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유찬이가 안에 있어요. 우리 아들이. 민정의 비명이 거리를 울렸습니다. 그녀는 다시 불타는 건물로 뛰어들려 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녀를 붙잡았어요. 들어가면 위험해요. 소방차가 곧 올 거예요. 하지만 민정의 눈에는 이미 공포와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불길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어요.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만 너무 먼 거리였죠. 그때 구부정한 노인의 모습이 사람들 사이로 나타났습니다. 상구였어요. 그는 불타는 건물을 바라보다 민정의 절규를 들었죠. 유찬이가 안에 있어요? 민정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2층, 화장실에 있을 거예요. 상구의 눈빛이 변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말없이 불타는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그의 모습을 삼켜버렸죠. 미쳤나? 저러다 죽어. 사람들의 놀란 외침이 들렸지만 상구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유찬이를 구해야 한다. 뜨거운 열기와 매캐한 연기 속에서도 상구는 계단을 향해 달려갔어요. 2층에 도착한 상구는 본능적으로 화장실을 찾았습니다. 불길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죠. 화장실 문을 열자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유찬이 보였어요. 할아버지. 유찬의 외침에 상구는 재빨리 다가갔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다시 계단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이미 계단 일부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상구는 망설임 없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등과 팔에 불이 붙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직 유찬만 지키려는 일념뿐이었죠. 소방관들이 도착했을 때 상구는 이미 유찬을 안고 건물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의 등과 팔은 심하게 화상을 입었고 의식은 희미해져 있었어요. 유찬은 겁에 질린 얼굴이었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죠. 유찬아. 민정이 달려와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쓰러진 상구를 바라보았어요. 구급대원들이 재빨리 상구를 들것에 실었죠. 상태가 위독합니다.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해요. 구급대원의 말에 민정은 아들을 안은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그동안 무시하고 멀리했던 노숙자 할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다음 날 이 사건은 지역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노숙자 할아버지, 불 속에서 아이 구해 같은 헤드라인이 나왔어요. 사람들은 상구의 용기에 찬사를 보냈고 그의 상태를 걱정했죠. 민정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유찬도 함께였어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상구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온몸이 붕대로 감겨 있었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죠. 이분, 정체가 뭐죠? 민정이 담당 의사에게 물었어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원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소지품에서 군 관련 물건이 나왔을 뿐입니다. 그때 입원 수속을 도와주던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혹시 이분 아세요? 주머니에서 이런 사진이 나왔는데. 민정은 간호사가 내민 낡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상구와 한 청년 그리고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죠. 그 청년은 다름 아닌 민정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민정의 손이 떨렸어요. 유찬은 사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이 사람은 누구예요? 민정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내 아빠, 그리고 이분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할아버지. 그 순간 민정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물밀듯이 쏟아졌어요. 남편과의 이별, 시아버지와의 불화, 그리고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떠났던 그날의 기억들이었죠. 병원 복도에서 민정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유찬은 할아버지의 병실, 창문 앞에 서서 꼼짝 않고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죠. 상구는 단순한 노숙자가 아니라 유찬의 친할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랫동안 민정과 유찬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의사가 나와 민정에게 말했습니다. 상태가 많이 위독하십니다. 화상도 심각하고 나이가 많으셔서. 민정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담당 의사에게 상구의 진짜 신원을 알려주었죠. 한상구, 예전에 구조대장이셨어요. 제 아이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날 저녁 병원 측에서는 상구의 과거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상구는 30년 넘게 군에서 구조대장으로 복무했고 수백 명의 생명을 구한 영웅이었죠. 그가 노숙자가 된 이유는 아들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버님, 전 몰랐어요. 민정은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상구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남편과 처음 만나 행복했던 시절, 그리고 시아버지 상구가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었던 순간들이 생각났죠. 제가 너무 미안해요. 당신이 그런 분이실 줄 몰랐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유찬은 조용히 할아버지의 다른 손을 잡았어요. 작은 손가락으로 할아버지의 거친 손을 만지작거렸죠. 할아버지, 빨리 나와서 우리랑 같이 살아요. 유찬의 순수한 말에 민정은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헛되이 보냈는지,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하루가 지나고 병원 밖에서는 상구의 이야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지역 방송에서는 그의 과거군 복무 기록과 영웅적인 행적을 보도했어요. 사람들은 그동안 노숙자로만 알고 무시했던 노인이 사실은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죠. 민정의 카페 단골 손님들도 이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다들 미안한 마음과 존경을 표했어요. 그동안 상구를 멀리하고 비웃었던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행동을 부끄러워했죠. 일주일이 지났지만 상구는 여전히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민정은 매일 병원을 찾았어요. 유찬도 학교가 끝나면 바로 할아버지 곁으로 왔죠. 그들은 상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유찬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대요.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요. 할아버지를 그렸대요. 민정은 마치 상구가 듣고 있는 것처럼 일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과거의 일들을 모두 마음에서 내려놓았어요. 다만 상구가 깨어나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바랐죠. 지역 방송은 연일 상구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잊혀진 영웅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다큐멘터리까지 제작됐어요. 과거 상구의 동료들과 그가 구조했던 사람들이 인터뷰에 나와 그의 용기와 헌신을 증언했죠. 한상구 대장님은
항상 사람이 먼저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목숨을 수없이 위험에 빠뜨리면서도 한 명이라도 더 구하려 했습니다. 과거 함께 근무했던 부하의 말에 시청자들은 감동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헌신과 희생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유일한 아들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그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죠. 아들의 죽음 이후 한상구 대장님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셨어요. 우리도 몇 년 동안 그분의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민정은 TV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야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시아버지가 왜 사라졌는지 이해했어요. 그것은 도피가 아니라 깊은 슬픔이었죠. 열흘째 되는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상구가 눈을 떴어요. 처음에는 희미하게 주변을 바라보다가 곧 민정과 유찬을 알아보았죠. 할아버지, 유찬이 기쁨에 넘쳐 소리쳤습니다. 상구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여기가 어디냐? 상구의 목소리는 쇠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민정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어요. 병원이에요, 아버님. 아버님이 유찬이를 구해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상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랫동안 바랐던 순간이 왔지만 그는 여전히 망설였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괜찮은 건가?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죠. 네, 아버님. 이제는 우리 가족이에요. 상구의 회복은 의사들의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화상 치료를 받으며 그는 병실에서 유찬과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민정도 카페 일을 마치면 바로 병원으로 향했죠. 그들은 조금씩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제가 그린 거예요. 우리 셋이 같이 있는 그림이에요. 유찬은 종종 그림을 그려와 할아버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상구는 손주의 그림을 소중히 모아두었어요. 병실 벽은 어느새 유찬이 그린 그림들로 가득 찼죠. 이건 상구가 한 장의 그림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림 속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 이 사람은 아빠예요. 할아버지가 말해준 대로 그렸어요. 할아버지가 아빠랑 많이 닮았대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할머니. 유찬의 설명에 상구와 민정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유찬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아빠와 할머니를 그림 속에 함께 그려 넣었어요.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것 같았죠. 민정아, 상구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민정은 그를 바라보았어요. 내가 그동안 너무 미안했다. 아들이 떠난 후 나는 모든 걸 포기했어. 너와 유찬이도. 상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정은 그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더 미안해요. 전 아버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냥 노숙자로만 생각했죠.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과거의 오해를 풀어갔습니다. 상구는 어떻게 아들의 죽음 이후 모든 것을 포기하고 거리로 나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연히 민정과 유찬을 다시 발견하고 멀리서 지켜보기 시작했는지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한 번만 보고 떠나려고 했어. 하지만 유찬이가 너무 아들을 닮았더구나. 그래서 매일 너희를 볼 수밖에 없었어. 민정은 상구가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웠을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를 얼마나 차갑게 대했는지도요. 깊은 후회가 밀려왔어요. 아버님, 이제 우리 함께 살아요. 유찬이도 할아버지가 필요해요. 저도 아버님이 필요해요. 민정의 진심 어린 제안에 상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랜만에 희망의 빛이 깃들었어요. 2달 후 상구는 마침내 퇴원했습니다. 민정은 카페 근처에 있는 작은 아파트로 그를 모셨어요. 한 방을 상구를 위해 준비했죠. 깨끗한 침대와 옷장, 그리고 유찬이 직접 꾸민 할아버지의 방이라는 문패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냐? 상구는 감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민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버님 집이에요. 유찬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방 구석구석을 소개했어요. 특히 벽에 걸린 액자들을 자랑스럽게 가리켰죠. 과거 상구의 군 시절 사진과 아들의 사진, 그리고 유찬이 그린 가족 그림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상구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에 정돈된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얼굴에 환한 미소가 돌아왔어요. 그는 매일 아침 유찬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오후에는 민정의 카페 앞 벤치에 앉아 손자를 기다렸죠. 할아버지, 오늘은 무슨 이야기 들려주실 거예요? 유찬은 학교를 마치고 오면 항상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상구는 군 시절 이야기나 유찬의 아빠가 어렸을 때 모습을 들려주었어요. 유찬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눈을 반짝였죠. 민정의 카페도 달라졌습니다. 패멀리라는 새 간판이 걸렸고 벽면에는 상구의 영웅적인 과거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이제 상구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죠. 예전에 그를 무시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진심으로 그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 대장님, 오늘도 손주 기다리세요? 지나가던 소방서장이 상구에게 인사했어요. 상구는 미소로 답했죠. 그의 인생에 새로운 봄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민정은 카페 테라스에 나와 커피 2잔을 들고 상구 옆에 앉았어요. 아버님,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상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먼 하늘을 향해 있었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다시 시작될 줄은 몰랐구나. 민정은 조용히 상구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에는 여전히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아픔은 없었죠. 아버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유찬이도 너무 행복해하고 저도요. 바로 그때 유찬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환한 웃음을 지으며 달려오는 모습이 봄날의 햇살처럼 밝았어요. 할아버지, 엄마, 오늘 선생님이 우리 가족 이야기를 쓰라고 했는데 제가 할아버지 이야기를 썼어요. 선생님이 너무 감동했대요. 유찬은 신이 나서 자신의 글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영웅이에요. 불 속에서 저를 구해주셨고 많은 사람들을 구해주신 분이에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워요. 상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민정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유찬은 2사람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었어요. 우리 가족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카페 창가에 걸린 액자 속 상구가 군 시절 남긴 글귀가 햇살에 빛났습니다. 사람은 껍질이 전부가 아니며 진심은 결국 빛을 발한다. 그 말처럼 인생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넘어 이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오해와 상처는 이제 모두 치유되었죠. 앞으로의 날들은 더 밝고 따뜻할 것입니다.